멍 때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더욱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자연전공학부 23학번 강수민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때 중위권이었던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전교 1등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일반고 여고였습니다. 아무래도 여고이다 보니까 좋은 내신을 받기가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첫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성적을 보시면 중학교 때는 반 10등 정도로 약 중위권의 성적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1.2,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1.3, 2학년 1, 2학기에는 각각 1.0,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1.1로 총 내신은 약 1.14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첫 내신 시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공부를 진행하였는데요. 고등학교 첫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첫 단추를 잘 꿰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3년간의 여정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주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국어,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를 약 10회독 정도 진행을 해서 시험 범위의 대부분의 지문을 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록에 조그마한 사진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지문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학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공부했던 과목인데요. 제가 수학에 원래 약하기도 하였고 과목 특성상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는 모의고사 기출 등을 풀면서 수능식 공부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수능식 공부가 곧 심화적인 내신 공부와 동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수학 공부법에 대해 조금 더 말하자면 일단 수학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께는 개념과 문제풀이의 비율을 약 1:1 정도로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1월 정도까지는 개념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쉬운 문제들을 풀면서 개념을 숙지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을 모두 이해했다고 느낀 2월부터 모의고사 기출과 심화 문제들을 풀면서 문제 푸는 스킬과 센스를 익히는 것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익히기 7, 그리고 문제풀이 3 정도의 비율로 진행하였는데요. 개념은 한 5회독 정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초반 3회독 정도는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마지막 2회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신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다 보니 내신에 나올 만한 지엽적인 내용들, 부록의 조그마한 사진들을 유심히 보는 방향으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암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서 즉 N회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빠르게 훑는 느낌으로 회독을 진행하시고 마지막 회독으로 갈수록 점점 디테일한 부분들과 지엽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암기하는 식으로 회독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함도 있지만 보통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암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암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암기한 내용이 더욱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즉 되뇌기라고도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직전에 버스 안에서 공부를 하는 예시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단순히 버스 안에서 단어장을 보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 단어장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단어를 외웠었지 하고 되뇌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멍 때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되뇌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되뇌기를 할 때 가장 암기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먼저 수학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수상하를 모두 끝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의 선행을 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심화적인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어서 수학 선행은 확실히 내신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선행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한 학기 선행을 하는 식으로 수학 선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어와 과학, 사회는 방학 때 다음 학기의 시험 범위를 미리 정독하는 정도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어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당시 고2 정도의 수준까지 익히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 겨울방학에는 정말 다시는 이렇게 공부할 수 없겠다라는 정도로 전력을 다해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정말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자신의 의지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윈터스쿨과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2는 공부에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약점으로 생각되는 과목과 나쁜 공부 습관을 다잡아 안정적인 등급을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수학이 약점이라면 수학을 더욱 신경 써서 공부해보시고, 공부를 하다 중간에 딴짓을 하는 등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공부하는 도중에 스톱워치 사용하는 등의 습관을 길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2는 대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도 대략적으로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3은 곧 수능이 다가오는 만큼 내신의 암기적 사고에 익숙해졌던 분들이라면 수능의 응용적 사고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학교 때 전교 등수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 하며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전교 등수가 아니라 반 등수라며 저에게 면박을 주셨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름을 들어본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정말? 할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을 듣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그것들이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결국에는 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듯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동력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